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브랜딩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브랜드 디자이너에 많이들 도전하시는데요. 주변 신입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을 보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브랜드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주세요. 10년이 넘는 BX 디자이너의 경험으로 느껴봤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양한 케이스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랜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디자이너라고 하면 로고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걸 수행합니다. 브랜드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게 핵심이죠.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 설계하는 거예요. 로고, 패키지, 웹사이트, 광고, 캠페인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든 접점에 브랜드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 방향성입니다. 브랜드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그래픽 디자인을 먼저 접하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UX, UI, 모션, 편집, 브랜드 등등 어디 한 곳에 집중하게 되죠. 어떤 디자인 분야이든 커리어를 시작할 때 4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하우스, 두 번째는 에이전시, 세 번째는 프리랜서, 네 번째는 스튜디오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하우스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그 회사의 프로젝트나 브랜딩에 관여하게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장점은 그나마 높은 연봉과 비교적 괜찮은 워라밸, 그리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지 브랜드만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없고 자칫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다양한 기업의 일을 받고 브랜딩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점은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단시간에 전문성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좋은 프로젝트를 담을 수도 있겠죠. 단점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높지 않은 연봉, 아마도 좋지 않을 월라벨, 그리고 어쩌면 부당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일 수도 있겠네요. 프리랜서는 개인적으로 일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일을 할 기회는 아무래도 적겠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과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는 수입이 있겠고, 단점은 역시나 생각보다 낮은 수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끊길까봐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겠지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스튜디오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와 비슷하지만 동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느슨한 회사 생활과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불안한 시작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업무 환경은 어떨까요? 회사나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브랜드 디자이너는 마케팅 팀이나 기획팀과 긴밀하게 협업을 합니다. 혹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만 잘하는 것보다 왜 이 디자인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압박도 많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의견이 바뀌기도 하죠. 그 가운데에서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이 브랜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각 파트가 갖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디자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구별해 나가면서 설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공개된 결과물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올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준생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디자인을 잘 못해도 가능성을 보고 채용이 되기도 했고 윗사람으로부터 배워나갈 수가 있었었는데 요즘 취업시장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시작했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은 어떻게 취직을 해야 할까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었죠. 웬만해서는 툴은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툴을 다루는 능력은 당연해진 것 같고 실력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면서 결국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방향, 인하우스, 에이전시, 프리랜서, 스튜디오 모두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취업을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나 스튜디오를 창업하면 일을 받을 때 잠재 클라이언트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현직에서 채용으로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혹하는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는 기본이고 단순히 결과물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디자인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프로젝트보다 퀄리티가 좋은 프로젝트 5개에서 7개를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개인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 과제 같은 것만 보여주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얼마나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그 열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채용 공고나 잠재 클라이언트의 의뢰가 언제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해서 말하자면 요청을 받고 5분 안에 포트폴리오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감일이 없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빨리 제출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고 지원자의 간절함과 준비성에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포트폴리오를 요청을 했는데 바로 검토할 수 있게끔 보내준다면 이 또한 일을 잘한다고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든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스튜디오를 창업하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준비된 포트폴리오일 것입니다. 툴을 얼마나 다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만의 사고관영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든 바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준비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결국 나를 대신해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떤 구성으로 보여줘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저 역시 취업 준비할 때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었고 지금도 후배 디자이너 분들이나 비전공자들이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포트폴리오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를 쌓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예요. 단순히 예쁜 구성이나 템플릿을 소개한 책이 아닙니다. 직군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분야 선배들이 실제로 어떤 전략으로 준비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UX, UI, 일러스트 등 여러 디자인 직군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막막한 시작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 분야의 실제 사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좋은 말과 조언들을 통해서 초보 디자이너로서의 마음가짐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포트폴리오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